안녕하세요, 똘맘입니다. 오늘은 숨만 쉬어도 쑥쑥 나간다는 캐나다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캐나다 사스케추완에서 SIMP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주마다 임금을 받는데요. 2주에 $1,080씩 받습니다. 4주로 하면 $2,100 정도인데요. 여기에 팁까지 합치면 $2,6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SK주에 일을 하면 최저임금에 고생을 시킨다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SK주는 대부분 시급 $14인 곳들이 많습니다. 한인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 최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을 시키니 당연히 사장은 최저임금만 주고 일을 시키고 싶겠지요. 대도시보다 사스케추완의 시급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일이 바쁘지 않고 생활비도 저렴합니다. 그럼 SK주에서 SIMP 진행 중인 4인 가족 생활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 놓았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들어간 것이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9월에는 특별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식당은 스시 뷔페도 가고 맥도날드도 가고 베트남 음식점도 가서 외식을 몇 번 했습니다. 문화비는 리자이나에 있는 과학관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109가 나갔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식당 위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700을 받고 있는데 공과금 포함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렴하다고 놀래시는데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저희에게 왜 비싸게 그곳에 사냐고 합니다. 저희 정도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 3개짜리 집을 월세 $500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뉴커머 센터에서도 저에게 이사를 권장했지만 영주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 예정입니다. 차량은 매달 보험비 $150에 차량 할부금 $450를 더하여 $600가 기본 비용입니다. 여기에 기름값을 추가하면 됩니다. 9월은 기름값을 $60 지출했습니다. 식비는 저희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해서 50%는 과일값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한식 위주로 먹기에 식비가 많이 듭니다. 중국 마트를 가면 식비가 더 드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식비는 $1,000 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아이들 새학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는데 조금 썼습니다. 다음으로 10월입니다. 치아를 떼었던 것이 떨어져서 가장 걱정하던 치과를 다녀오느라 $320 지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면 치과보험을 들어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식비는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느라 지출하였습니다. 솔직히 캐나다 시골에는 외식할 곳도 많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비가 많이 들었는데요. 10월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앞으로 리자이나에 못 간다고 걱정해서 왕창 사왔습니다. 생활비는 가족 방한화, 장갑, 목도리 등 월동 준비를 하느라 지출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더 썼을 텐데 이곳은 쇼핑할 곳도 월마트 밖에 없어서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월입니다. 캐나다에 오면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학원 2곳을 보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 펀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세후 $48,000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돈이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교육비로 쓴 $580는 12월과 1월 아이들 방학 때 보내는 캠프 비용이었습니다. 캠프 비용은 일주일에 $100 정도로 8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문화비는 키즈 카페와 수영장에 가는 돈인데 패밀리 요금 $19만 내면 됩니다. 여름에는 업체들이 아이들 수영장 입장료를 지원해 주어서 무료입니다. 겨울에는 아이스링크가 무료인데 아쉽게도 저희가 게을러서 올 겨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라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인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연말이라 외식을 2번 하고 지인들과 선생님을 줄 초콜릿과 도넛을 구매해서 외식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뉴커머 선생님께 감사의 초콜릿을 전달하러 갔다가 기부 들어온 인형 2개 받아와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생활비입니다.
교육비는 8주 학원 보내는 것이 $100 정도라 조금 크게 잡아서 한 달에 $200로 잡았습니다. 스포츠를 더 시키고 싶습니다. 외식도 당연히 할 것이고요. 문화도 지금보다 더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끝나고 이사를 가서 집을 사게 된다면 공과금과 세금이 합쳐져서 $600 정도일 것 같고요. 차량은 할부가 끝나겠지만 기름값을 더 쓸 것 같아서 $300를 잡았습니다. 식비도 지금 있는 곳이 시골이라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생활비도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통신비는 SK주가 비싸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더 저렴해집니다. 현재는 전화 한 대로 남편과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2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적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남편이 버는 월급인 $2,600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한국에서 파트타임을 하던 업무를 가져와서 작년까지 적자를 겨우 면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을 했으면 저희 가족이 한 달 동안 쓴 생활비가 집값이었을 텐데 사스카추완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니 모든 생활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차일드 베네핏이 나오면 외벌이로도 생활하기 충분하고 맞벌이를 한다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제각각입니다. 무조건 부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면서 렌트값이 비싸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합니다. 분명 이점이 있기에 본인이 선택을 하여 사는 곳인데 불평만 하며 산다면 왜 캐나다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을 하지 말든지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서 본인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오고 나니 한국에서 했던 돈 걱정은 줄어들고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착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